다른 책이나 유튜브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발 이 영상만 보고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린 가이드대로만 작성하시길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현우입니다. 자, 오늘은 성격의 장단점 항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실 이 항목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빠르게 작성하는 편인데요. 아마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성은 쉽게 하는데 잘못 쓰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일단 취업 커뮤니티에 너무 잘못된 작성법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누군가가 작성한 잘못된 그 방법이 아직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취업 강사들도 문제예요. 취업 강사들 중에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취준할 때도 있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서점에서 책을 찾아서 보면은 정말 이상하게 쓴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제가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논리적으로 면접관을 설득하고 면접관의 감성을 자극해서 여러분들을 뽑고 싶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특히 성격의 장단점 항목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격의 장단점을 어떻게 잘못 쓰고 있는지 우선 살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감성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면접관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냥 영상만 보면 제가 하는 얘기들이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라 열심히 이해하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 저절로 이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끝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렇구나, 당연하구나 라는 생각만 갖고 보시면 돼요. 우선 학생들이 잘못 접근하는 방식 첫 번째예요. 장점 같은 단점을 써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저의 성격은 꼼꼼한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지만 때로는 의사결정이 늦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런 꼼꼼한 성격은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잘못 접근하는 방식은 장점은 길게 쓰고 단점은 최대한 짧게 쓰라는 그런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장점 위주로 쓰고 단점은 영혼 없이 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 다 쓰시면 안 돼요. 만약 이런 방법으로 써서 서류는 합격했다고 쳐도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기가 쉬워요. 이런 단점 말고 본인의 단점을 한번 진짜 단점을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을 받기가 쉬워요. 이런 상황에서 면접관들은 그 면접관이 이미 자기소개서에 쓴 단점을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당황해서 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 위주로 작성하고 단점은 최대한 숨기는 방식 자체가 읽는 사람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방법이에요. 자기소개서와 면접 모두 분명 논리적으로 내 능력을 설득해야 맞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한테 말하고 사람이 읽는 글이니까 이 읽는 사람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쓰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에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성격에 단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고요. 인사 담당자도 성격의 단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의 단점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치명적이진 않아요. 자소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5개 정도의 자소서 항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체로 과거에 여러분들이 잘한 일들 위주로 다른 항목들을 다 스토리를 풀어낼 거예요. 그런데 성격의 단점 이 항목만큼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묻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항목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성격의 장점보다도
성격의 단점이 더 궁금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인사 담당자 또는 면접관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성격의 단점을 읽었을 때, 긴가민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찜찜함을 남겨서는 채용할 수가 없어요. 몇 천만 원의 돈을 써야 하는 일인데, 찜찜한 느낌으로 채용할 수 있겠어요? 절대 없죠. 그렇다고 성격의 단점에 아무거나 쓰면 안 돼요.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치명적일 것 같은 단점은 절대 쓰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 상대하는 직무를 지원하는데 낯가림이 많은 편이다 라고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직무마다 치명적인 단점은 달라지겠지만 어떤 직무를 지원하든지 이 세 가지 단점만큼은 피해주세요. 첫 번째, 꼼꼼하지 않다. 두 번째, 일을 잘 미룬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직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단점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유명 취업 관련 유튜버의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영업 직무에 꼼꼼하지 않은 성격은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셨던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예전에나 모든 영업을 사람과의 관계로 풀어나갔지 요즘에는 여기저기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B2C 영업이든 B2B 영업이든 구매자는 전부 다 더 똑똑해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그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돼요. 현재 업계 1, 2위를 다투는 한 홈쇼핑사는 최근에 MD들에게도 데이터를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중요해진다는 말은 꼼꼼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될지 함께 알아봐야겠죠. 성격의 단점을 잘 쓰면 그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지원자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려면 성격의 단점을 쓰면 꼭 단점 극복 방안을 써야 해요. 아마 이 내용은 다른 곳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단점 극복 방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동생이 있어요. 만약에 그 동생 이름이 연우라고 해봐요. 그런데 그 동생이 성격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고쳐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연우야, 너 이런 성격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는 네? 제 성격이 왜요? 제 성격 너무 좋은데? 다른 하나는 맞아요. 제 성격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치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네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연히 두 번째로 답하는 사람이 훨씬 호감이 가지 않나요? 내가 이 사람의 어떠한 성격을 단점으로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두 번째처럼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단점 극복 방안을 써야 하는 이유도 내가 나의 부족한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내가 호감형이 될 수 있고 또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이러한 단점 극복 방안은 두 개 이상 말해주는 게 좋아요. 한 개만 적으면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이었다면 그건 이미 단점으로 남겨두지 않고 극복했겠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성격의 단점을 정리해보면 성격의 단점을 절대 숨기려고 하지 마라. 하지만 이 세 가지는 피해라. 꼼꼼하지 않다, 일을 잘 미룬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이러한 내용을 피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성격의 단점 극복 방안은 가급적 두 가지 이상 제시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성격의 장점은 비교적 쉬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강점이 될 만한 내용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성격의 장점과 그 장점으로 인한 결과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예시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성격의 장점으로 실행력이 좋다는 걸 예시로 들었더라고요. 근데 실행력이 좋다는 게 성격인가요? 어떠한 성격의 강점으로 드러난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목표를 이루려는 집념이 강한 성격인데 이 성격 덕분에 실행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겠죠. 아마 예리한 면접관한테 잘못 걸리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한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아마 그 책을 쓴 분이 성격의 장단점과
강점과 약점을 헷갈린 것 같은데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내 입으로 성격의 장점을 오래 이야기해봤자 자뻑처럼 들려서 읽는 사람이 그렇게 큰 관심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장점을 발휘한 사례를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 간단하게 내가 그러한 성격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쓰는 게 오히려 진정성 있고 읽는 사람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의 장점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성격의 장점은 본인의 강점과 성격의 장점을 잘 구분해서 키워드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성격의 장점을 발휘한 사례를 장황하게 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러한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를 쓰는 게 더 좋다예요. 오늘 이렇게 성격의 장단점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다른 책이나 유튜브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세요.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발 이 영상만 보고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린 가이드대로만 작성하시길 꼭 부탁드릴게요.